실제 사례인데 은퇴자분이 계세요. 자, 월천 만들었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자, 그 방법 디테일하게 보시죠. 사실 현금흐름 굉장히 중요하죠. 은퇴 후에는 더 중요해집니다.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, 이런 나가야 될 돈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. 풍족한 노후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병에 이제 걸릴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병원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부분으로 자, 이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그런데 자, 은퇴자 실제 사례인데 그 부분 어떤 식으로 1,000만 원을 만들었는지 디테일하게 봐보면 첫 번째가 월급 50% 저금하셨습니다. 자, 종잣돈을 확보를 했다. 자, 월급을 50%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금했냐? 40년간. 자, 정년까지 40년간 남편의 급여로 생활을 했는데 그 남편의 급여 부분에 있어서 50% 저금했다라는 거예요. 저금을 해서 종잣돈으로 마련을 해서 이를 투자로서 활용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, 저금하기 쉽지가 않습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요즘에는 쓰기가 더 쉽죠. 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정 생활 비용들은 늘어납니다. 그 항목들도 계속 추가가 되죠. 이 자본주의인 것만큼 이 생활에 편리한 추가적인 지출 항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렇게 월세 소득을 늘리기 시작합니다. 2006년과 2013년 가산 디지털 지식산업센터 두 곳을 분양을 받았는데 자,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. 좋은 위치다 보니까 공실이 없고 자, 분양가보다 3배나 올랐어요. 자, 그러니 자, 그렇게 앞서 보셨던 50% 월급 저금했던 그 투자금 종잣돈 확보를 바탕으로 자, 월세 이 흐름 만들기 위해서 두 곳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. 저는 이분과 마찬가지로 월세소득 계속 늘려가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월세소득은 직장생활과 병행하더라도 충분하게 나오는 소득이에요. 다른 일반적인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직장을 가질 수가 없죠. 시간은 한정적이고. 그런데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소득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병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월급도 받는 상태에서 시스템 소득이 계속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계속적인 확장성을 갖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자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소득, 자, 월세 소득이 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은퇴하기 전에, 퇴사하기 전에 한 20여째 월세 계속 쌓을 수가 있었어요. 병행이 충분하게 가능했기 때문에 계속 월세 확장에 포커스 맞췄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월세 소득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이 돼요. 이게 안정적으로 가지 이 갑작스럽게 꺾인다는 그런 상황들이 흔치 않지 않겠습니까? 월세소득은 계속 누적형이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 신경 훨씬 덜 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에 준하는 그 월세 소득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기타 소득이 있으셨는데 기타 소득은 연금과 이자 수익이 있으셨어요. 자, 아무래도 40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40년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종잣돈 확보를 하고 또 플러스 이 연금까지 확보를 시키는 그 부분으로 두 가지 토끼 동시에 이런 잡는 그 부분 플러스 연금 소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상태에서 이런 예적금도 있으시겠죠. 자, 그러다 보니 이자 소득까지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월천이 이렇게 넘는 이 노후 자금 확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자, 이분 같은 경우 40년 동안 이제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월천에 해당되는 노후 자금 확보를 하셨습니다.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단단한 그런 소득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으신데,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. 이 하나로 이렇게 만족하기보다도,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, 하나로 계획하기보다도 이렇게 여러 개로 너무 많은 그런 소득들 만드는 것도 사실 조금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들지만 이렇게 몇 가지로 추려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한 가지가 아닌 너무 다양한 것보다도 좀 중심적인 4-5개 정도의 그런 노후 자금 확보하는 플랜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왜 그러냐면 이게 경험이 쌓일수록 더 높은 수익률도 이어지기 때문이죠. 이분 역시도 2006년에 지식산업센터 한번 투자해보고 7년 후 2013년에 또 한번 투자를 해봤거든요. 그러니까 2006년에 선행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기는 2013년에 해당되는 또 추가적인 투자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겁니다. 그 정도로 이런 소득 흐름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괜찮은 흐름과
현금 흐름, 그리고 안 좋은 현금 흐름 이렇게 구별될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런 부분들 경험을 해 봤을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 경험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